아내와 전 회사에서 만나게 됐어요. 정확히 말하자면 같은 회사는 아니었지만 아내가 저희 회사 협력사라서 인연이 된 거였죠. 아내는 저와 다르게 야망이 큰 사람이었습니다. 하고 싶은 일은 많고 다양한 경험을 원했었기 때문이었어요. 그래서 전 이 여자와 결혼한다면 제 인생에 큰 도움이 될 수 있다는 생각에 연애 1년 만에 결혼까지 하게 되었습니다. 결혼하고 나서 처음에는 너무나 좋았어요. 똑 부러지고 그동안 통장에만 저금했던 돈도 이곳저곳 재테크를 하기 시작했으니까요. 그 결과 돈은 제가 모으던 속도보다 빠르게 불어났고 저는 그걸로 만족하면서 정말 결혼을 잘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아내는 이걸로 만족할 수가 없었나 봐요. 내가 앞으로는 자기를 최고의 남자로 만들어줄게. 나는 지금도 너무나 행복한데 이것보다 더 행복하게 해주려고? 두고 봐, 다른 사람이 자기를 부러워할 정도로 만들어줄 거야. 전 아내가 이런 말을 한 이유를 정확히 무슨 뜻인지 몰랐어요. 단지 지금보다 더 좋은 투자처가 있나 싶었었죠. 그런데 저를 최고로 만들어주겠다는 아내의 다음 목적은 저희 승진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저보고 공부하라고 한 거였죠. 저도 열심히 하면 승진도 하고 좋은 기회를 잡을 수 있다는 것도 알지만 안 했던 이유는 지금 생활도 만족했기 때문이었습니다. 하지만 아내는 지금까지 재테크를 투자한 걸 보여주며 자신의 말대로 하면 무조건 할 수 있다고 강요를 하기 시작한 거였죠. 정말 하기 싫었지만 아내가 저렇게 간절하게 원하니 저는 어쩔 수 없이 공부를 하긴 했습니다만 싫어하는 걸 억지로 하니까 도저히 머릿속에 들어오지 않더라고요. 그런데 이런 제 모습을 본 아내는 무서운 말을 했습니다. 나는 자기를 위해서 이렇게 생각하는데 자기는 왜 집중을 못해? 말했잖아. 했으면 나 혼자서라도 진지게 했지. 근데 나는 지금도 만족한다니까? 내가 말했지. 내가 최고의 남자로 만들어줄 거라고. 여기서 포기할 수 없으니까 앞으로 새벽 1시까지 공부해. 새벽 1시까지 하면 잠은 언제 자? 부자인 사람들은 하루에 4시간밖에 안 잔대. 그러면 자기도 그 정도 노력은 해야 하는 거 아냐? 자기야, 이거 꼭 해야 해. 나 정말로 하기 싫다니까? 말 안 들으면 5시에 깨워서 공부하라고 할 거야. 설마 그럴까 싶었는데 아내는 제 공부방에 치티까지 설치해놓고 확인을 하더군요. 학생 시절 때도 이렇게 공부한 적이 없었던 것 같은데 시간이 갈수록 저는 짜증만 늘어났고 피곤함 때문에 회사 업무조차도 차질이 생길 정도였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아내와 이야기를 해보았지만 아내는 제 머리는 공부 머리니 무조건 나만 할 수 있다며 꼭 공부를 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결국 스트레스를 못 이긴 저는 탈모가 시작되더니 나중에는 회사에서 쓰러졌습니다. 병원에서는 충분한 휴식과 안정을 취해야 한다고 했지만 아내는 끝까지 저에게 공부를 강요했습니다. 의사 선생님이 하는 말 못 들었어? 충분한 휴식을 취하라고 하잖아. 내가 언제 새벽까지 공부하라고 했어? 지금 시간에 하는 건 아무 문제 없잖아. 자기야, 제발 나 좀 살려줘라. 나 이러다가 죽을 것 같아. 나라고 이러고 싶어서 이러는 줄 알아? 나도 자기가 공부 안 한다고 할 때마다 힘들어. 그런데 우리 미래를 위해서 나도 자기를 도와주려고 하는 거잖아. 자기가 도와주긴 뭘 도와줬다고 그래? 자기가 공부를 해서 나를 가르쳤어? 아니면 내가 새벽까지 공부한다고 옆에서 지켜보기를 했어? 자기는 피곤하다고 잠자러 들어갔잖아. 그런데 뭘 도와줬다고 그래? 무슨 말을 그렇게 해? 공부가 그렇게 중요하면 자기가 해서 나 정도 벌면 되는 거잖아. 내가 공부를 했으면 지금 회사를 다녔겠어? 나보다 자기가 똑똑하니까. 내가 공부하는 것보다 자기가 하는 게 더 빠르다고 내가 몇 번을 말해. 스트레스 받아서 나는 도저히 못하겠으니까 앞으로 나한테 공부하라고 하지 마. 뭐? 이러다가 내가 죽을 것 같아서 안 한다고. 폭발한 저는 결혼하고 나서 처음으로 아내와 부부싸움을 했어요. 이 또한 지나가리라 생각했지만 그러지 못했습니다. 아내가 집안일에 대한 파업을 시작했기 때문이었죠. 마음 같아서는 밥도 사 먹고 빨래도 맡기고 싶었지만 그때 전 용돈 받는 남자여서 그럴 돈이 없었어요. 그래서 집에 와도 밥하고 김치랑만 먹고 빨래 역시 저 스스로 돌리고 널고 청소기까지 돌렸습니다. 물론 한 번씩 아내에게 대화를 시도한 적은 많았어요. 다만 개선되지 못했던 건 아내의 조건 때문이었습니다. 모든 걸 되돌리고 싶으면 제가 공부를 해야 한다는 조건이었거든요. 전 그게 싫어서 반년 동안 이렇게 생활했어요. 계속 이렇게 살아야 하나 싶었을 때 마침 고등학교 동창을 만났는데 그 친구가 변호사라서 사정을 얘기해봤죠. 그 정도면 이혼은 할 수 있겠는데. 근데 너가 원한 건 이혼은 아니지 않아? 지금은 모르겠다. 내가 왜 잡혀 살아야 하는 건지도 모르겠고 내가 왜 이런 대우를 받으면서 살아야 하는 건지 모르겠어. 너 같은 사람이야 수두룩고 하지.
근데 한번 대화를 잘해봐. 의외로 대화로 해결하는 사람들도 많아. 몇 번을 이야기를 했는데도 내가 공부 안 하면 계속 이럴 거래. 그래. 그러면 너도 증거나 모아놔. 증거? 재수 씨 회사도 안 다닌다며? 그럼 집안일 안 하면 그것도 문제 있는 거야. 그러니까 앞으로 집안일 안 하고 있는 건 전부 다 찍어놔. 나중 일은 어떻게 될지 아무도 모르잖아. 그런 걸로 이혼 사유가 돼? 일방적이잖아. 너는 개선할 의지라도 있는데 재수 씨는 그런 것도 없고 노력하는 부분도 없이 무작정 안 하고만 있는 건 문제 있는 거야. 그래? 그럼 이혼이 된다는 거지? 그래. 그러니까 잘 모아놨다가 나중에도 계속 그러면 쓱 얘기해봐. 뭐 이혼 얘기까지 나온 상황이라 좋게 대화는 안 되겠지만 그래도 너가 해온 것도 많고 너가 능력이 있으니까 재수 씨 성격이라면 그냥 접고 너 잡을 가능성이 커 보여. 고마워. 이혼이 가능하다는 이야기를 듣게 되니까 다시 예전으로 돌아가고 싶은 생각이 들었어요. 아내를 만나기 이전으로요. 지난 1년 동안 너무 지친 게 많아서인지 더 이상 버틸 자신이 없었거든요. 친구 말대로 한 달 정도 충분한 증거를 수집해둔 뒤 몰래 녹음기를 켜고서 마지막으로 아내와 진지하게 이야기를 해봤어요. 정말로 내가 공부를 안 하면 되돌릴 생각이 없느냐고요. 그러자 아내는 당연한 듯이 자기 뜻대로 안 해주면 자기는 이대로 살아도 아무 불만이 없다고 하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전 마지막으로 말했죠. 나는 이렇게 살 수 없으니까 계속 이럴 거면 이혼을 하자고요. 전 이때까지라도 아내가 미안했다 또는 알았다 다시 생각해 보겠다고만 했다면 한 번 더 참았을 겁니다. 하지만 아내는 이혼을 하자더군요. 자기가 원하면 이혼은 해줄게. 하지만 위자료로 이 아파트는 나한테 넘겨줘. 뭐? 자기가 이혼하자며? 그럼 이 정도는 해야 하지 않아? 이 집이 얼마인지는 알기나 해? 자기는 이 집에 한 푼도 투자 안 했잖아. 그래서 내가 자기 돈으로 굴려뒀잖아. 그 돈이랑 이 돈이랑 비교가 된다고 생각해? 그러면 이혼 얘기는 없던 걸로 하던가. 무슨 자신감으로 나한테 이혼하자고 한 거야? 자기는 내가 이혼하자고 하면 쉽게 떨어져 나갈 줄 알았어? 이런 줄도 모르고 끝까지 참은 내가 바보였네. 그러니까 공부하라고. 공부만 하면 자기가 원하는 대로 해준다니까? 내가 그동안 자기 몰래 변호사랑 상담했거든? 그동안 집안일 안 하고 개선 의지도 없어 보이는 여러 가지 증거들 다 모아놨으니까 어디 한번 누가 이기나 보자고. 나 몰래 변호사 만나서 이혼 상담했었어? 했으니까 자기도 나가서 해봐. 나는 할 만큼 다 했으니까. 웃긴다 정말. 내가 뭔 잘못을 했다고. 자기가 이혼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가서 물어보라니까. 나는 지금까지 증거 다 모아놨으니까 오늘 들은 그대로랑 지금까지 자기가 나한테 했던 거 그대로 상담받아봐. 그래. 누가 못할 줄 알아? 자기가 먼저 싸운 건 거니까 나중에 내가 다 뺏어가도 울지나 마. 나보고 각오하라고 했던 아내였지만 막상 변호사랑 상담을 받아봤는지 태도가 돌변했어요. 결혼 생활은 짧고 아내가 해온 건 혼수용품 3천이 전부라 재산 분할을 해도 아내가 원하는 만큼은 턱도 안 대고 심지어 아내가 지금까지 해온 게 이혼 사유에 해당되는 거라 오히려 아내가 위자료를 내야 된다는 이야기를 듣게 된 거였죠. 그래서 저한테 이혼 얘기는 없던 걸로 하고 공부도 없던 걸로 해서 다시 예전으로 돌아가자고 하는 거였습니다. 자기도 예전으로 돌아가는 게 좋다고 했잖아. 이참에 우리도 여행 가서 이야기도 하고 다시 시작하는 게 어때? 며칠 사이에 태도가 많이 바뀌었네. 상담 받아보니까 내가 자기한테 너무했다는 생각이 들어서 내가 미안해. 미안해할 필요 없어. 어차피 다 끝나는데 안 보면 그만이지. 왜 그래? 내가 미안하다고 했잖아. 내가 이제 와서 느끼는 건데 너는 나를 남편으로 본 게 아니라 돈으로 본 거 같은 기분밖에 안 들더라고. 그런 거 아니야. 내가 어떻게 그럴 수 있어. 그때는 나도 화가 나서 그랬던 거야. 길게 얘기할 필요 없고 오늘 안으로 정해놔. 좋게 협의 이혼으로 끝낼지 아니면 진흙탕 싸움 한번 할지 정해서 알려줘. 미안하다니까. 내가 잘못했어. 나도 이렇게 자기가 힘들 줄 꿈에도 몰랐었어. 난 할 말 끝났으니까 오늘 밤까지야. 자기야, 내가 미안해. 한 번만, 딱 한 번만 용서해줘. 끝났어. 자기야. 그날 밤 아내는 자신이 불리하다는 것을 알고 있어서 협의 이혼을 하자고 했습니다. 다행히 진흙탕 싸움까지 안 가서 좋게 마무리를 지을 수 있게 되었지만 참 생각이 많아지더라고요. 저는 야망이 큰 사람으로 판단했는데 그게 단순한 욕심일 줄은 꿈에도 몰랐고 그 욕심은 또 너무 커서 지금 수준으로도 만족 못하는 사람일 줄은 더더욱 몰랐네요. 아무튼 전 그날 이후로 혼자 살고 있어요.
가끔 전처가 은근슬쩍 재결합하려고 연락이 오는데 단답만 해줄 뿐 대화는 완전히 끊어놓고 있는 중입니다.